바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 제목을 제가 인공지능의 현 주소 그리고 왜 GPU 인프라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저희 10부터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10은 왜 10인가? 이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회사 이름이 10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럴 때 대답을 이제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하기 쉬우라고 혹은 부르기 쉬우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계가 세상을 인지하는 거는 이진수죠. 1과 0으로 세상을 인지를 합니다. 사람은 세상을 볼 때 이제 저희가 10진수를 쓰죠. 1부터 10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 기계와 인간 사이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겠다. 인터페이스 I/O 해서 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사실 10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메인이요. 그래서 1010.io입니다. 이 1010이 저희 이제 그 심볼이기도 한데 이게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1010이 이진수로 10입니다. 그죠? 8 더하기 2 하면 10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1010이 모르스 부호로 10입니다.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이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몰스미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10을 쳐달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10도 1010이었다는 거, 그 재밌는 얘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바로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뭘로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요즘에 갑자기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준 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챗 GPT죠. 아마 여기에 챗 GPT를 모르고 오신 분들은 사실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떠도는 이제 자료들도 많고 짤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는 특이점이 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상을 혁신하는 엄청난 테크놀로지들은 익스포넨셜 지수로 이제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테크를 생각할 때 이 부분만을 생각해요.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요 리니어한 거는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리니어하게 세상을 본다고 해요. 선형적으로. 근데 테크는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특이점을 지나면 걷잡을 수 없이 혼돈과 놀라움을 선사한다는 거죠. 그 전에 이 부분이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에 그 인공지능이 예전에 16년에 알파고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많이 막 인공지능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요즘에 그 챗 GPT에 터지기 전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인공지능이 쓸모 있는 거야? 할 수는 있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이제 오늘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저희 GPU 잘 안 팔리던데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디서포인먼트가 있는 거죠. 실망인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도 기술은 지금 여기가 기울기가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안 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때도 얘네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익스포넨셜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속.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인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길로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특이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GPT를 보면서 이 특이점이 오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특이점이 오고 있고 우리 온다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특이점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회사가 저희가 20년에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20년 창업을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세상을 널리 AI롭게 하자, 즉 인공지능을 보편화한다면 그 더 많은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챗GPT 같은 어떤 특정한 벤더, 어떤 특정한 기업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중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인공지능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진짜 우리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누구에게나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의 필요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죠? 누구에게나 인공지능을 생산하고 학습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갖춰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또 두 번째로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제 인프라 쪽. 어쨌든 서버도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뭔가 하드웨어가 있어야 학습을 하든 뭐 운영을 하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인공지능이 보편화가 되기가 쉬워요. 누구나 편히 쓸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일단 그럼 딥러닝이라고,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사실 딥러닝이죠. 딥러닝에 대해서 저희가 그러면 조금 거기서부터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딥러닝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딥러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그 구미에 다 맞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그 딥러닝이라고 하는 요 모델은 1958년에 첫 시작 단추가 꿰졌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리고 제가 대학원 때 2009년에 뉴럴 네트워크 수업을 들었습니다. 2009년에도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학문이에요. 학문으로 따지면. 근데 이게 현실화되지가 못했어요. 왜 현실화가 그동안 되기가 어려웠냐면, 첫 번째는 여기 똑같이 나오죠.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이 특성상 데이터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계산량 문제예요. 어떻게 그 학습을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계산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불신이에요. 이게 또 커요.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많이들 얘기하죠. 블랙박스라고. 되는데 왜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전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딥러닝이, 그래서 이제는 저희 그 세상에 많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어떻게 들어오게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데이터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요 전에, 우리 지금의 그 인공지능 시대 전에 있었던 게 이제 빅데이터 시대였죠. 이 빅데이터 시대의 토양으로 이제 데이터의 볼륨이라든가 종류라든가 그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갖춰졌어요. 그러면서 오케이, 그럼 이제 데이터는 해결이 됐네. 두 번째는 계산량인데, 계산량은 뭐가 해결을 해줬냐면 GPU가 해결을 해줬어요. GPU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딥러닝을 위해서 나온 컴퓨팅 파워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픽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나온 애였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랑 너무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떴는데, 왜 찰떡궁합이었냐라고 하면은 요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 이제 CPU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비교할 GPU를 생각을 해볼게요.
CPU라고 생각해 보면 저 컴퓨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쿼드 코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쿼드 코어가 코어가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 수가 작아요. 그래서 최신 거는 20개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정말 아득아득하게 먼 지금 이제 엔비디아 A100 같은 경우에는 코어 수가 6,900개라고 합니다. 그럼 야 무조건 GPU가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이제 비율을 항상 드는 게 있는데 요거예요. 자, 두 자릿수 덧셈 문제가 있습니다. 두 자릿수를 무조건 더하기만 하면 돼. 대학원생을 8명을 갖다 놓고 요 옆에는 중학생을 6,000명 갖다 놓습니다. 자, 누가 빨리 풀까요? 당연히 중학생이 훨씬 빨리 풀죠. 그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CPU랑 GPU는 각자의 맞는 태스크가 있어요. 똑같이 미적분 문제를 낸다 그러면 당연히 중학생 6,000명은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못 풀겠죠. 이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GPU가 거의 90배 가까이, 그리고 올해 이제 출시하는 H100은 더 비싸겠죠. 네,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불씨는 어떻게 해결이 됐냐? 불씨는 얘가 해결했어요. 알파고가 해결했습니다. 믿습니다가 된 거죠, 갑자기. 그거 되겠어? 왜냐면 저도 요 16년 당시에 저도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전공을 했지만 알파고가 이길 거라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센세이션한 경험이었거든요. 아니 딥러닝으로 해서 이긴다고? 저게 된다고? 라고 생각을 했던 한 명의 불신자였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은 이 챗GPT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약간 이때 알파고의 느낌이에요. 요즘에 드는 느낌이. 근데 이 불신에 대해서 조금만 더 파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계에서 이게 그 인공지능이 잘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도깨비 방망이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나와. 근데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뭔가 연구를 하려면 이게 휘둘러서 이게 뭔가 운동 에너지가 이 공기를 때리면 이게 어떻게 돼야지 우리가 이게 연구가 되는데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나온대.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도 연구를 안 한 거죠. 학계에서는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뭔가를 인식을 하고 내가 뭔가 멋있는 러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거 이제 제 전공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성 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조음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성대가 떨려서 저희 기도를 타고 올라와서 얼굴에 있는 그 관들을 따라서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음성이잖아요. 그럼 음성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구조가 어떻고 저쩌고를 한 다음에 요거를 물리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목구멍, 이건 콧구멍, 얘네들의 이제 너비가 어떻고 이거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는 걸 풀어요.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가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될 거야를 막 수식적으로 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걸 또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막 엎어치고 매치고 트랜스폼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또 그거를 그러면 이런 특징이 있는 애들이 이런 통계적인 패턴을 나타낼 때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이거를 yes라고 발음했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발전이 안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데이터 셋인데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여기에 물리적인 현상이 있나요? 뭔가 아키텍처적으로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풀어서 있나요? 없다는 거죠.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으로는 딥러닝으로는 이거를 풀기가 되게
생각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딥러닝의 이전의 시대에서는 박사학위 정도 받은 사람이 인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인공지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이제 제가 3가지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사람,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인데,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뭐가 중요할까? 이것도 이제 제가 항상 어디 강의를 가면 하는 얘기입니다. 사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사과를 뭔지를 이제 가르쳐 보자는 거죠. 뭐라고 가르치겠어요? 일단은 사과니까 사과 사진을 보여주고 사과는 빨개, 얘야 사과 사진은 빨갛고 사과는 빨갛고 동그랗고 조금 움푹 패인 홈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혹시 각자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사과, 내가 만약에 인공지능한테 사과를 가르친다 그러면 뭐라고 가르쳐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이제 생각한 거대로 한번 제가 따져볼게요. 자, 사과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둥그렇지 않죠? 반쪽 요 잘린 부분은 빨갛지도 않습니다. 사과인가요? 사과죠. 이번에는 동그랗긴 해. 근데 껍질을 벗겨놨어. 사과인가요? 아오이 사과라고 그러죠? 네. 녹색 사과는 사과가 아닌가요? 그러면 깎아놓은 건 사과가 아니고 요렇게 잘 깎아놓은 요거는 토끼인가요? 그럼? 주스는 사과 주스는 사과인가요? 갈아놓으면 사과인가요? 혹은 이 애플 로고는 이거 사과인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을 수도 없는데 사과야 저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인공지능 시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그냥 만들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사과를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분류하는 과일상에게는 사과라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사과 사진을 모아서 학습을 시킬 거고요. 아니야, 사과라는 거는 분자 레벨까지 가가지고 사과가 가진 유기물과 분자들을 모아놔야 얘가 사과인 줄 알아 라고 뭔가 그런 연구원분들한테는 사과 모양은 상관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건요, 많이들 이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만들 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데이터가 없다 하는데, 데이터를 무조건 찍어내면 안 됩니다.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식은 데이터라는 형태로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각자의 사과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사과로 각자의 데이터를 만들면 데이터를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인력 문제. 누구나 인공지능 만들 수 있다. 박사과정만 만드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데이터도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내가 정의하고 내가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이점이 지나는 순간 모든 기업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자, 세 번째가 남았어요. 인프라가 남았어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자, 생각을 해볼까요? 인력이나 데이터는, 자,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력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제 많이 나올 거고 채워질 거고요. 데이터라는 것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인프라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계적 패턴 인식의 패러다임에서는 여기 이제 큰 가정이 빠졌는데 데이터가 충분하다면입니다. 데이터가 충분할 때 통계적인 방법에서는 내가 아무리 서버를 많이 산다고 해도 성능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인식 성능입니다. 속도는 빨라질 수 있겠죠. 계산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인식 성능이 오른다? 크게 비례관계가 없어요. 근데 딥러닝은요, 비례관계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돈을 쓰면 쓸수록 인공지능 성능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학계에서 엄청 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는 게 요즘의 이 인공지능이죠. 정말 미친 듯이 파라미터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트레이닝 컴퓨테이션 요구량이거든요. 요구량인데 요게 이제 엔비디아 키노트에 2011년이 아닌데 네, 이거 잘못 표기가 됐네요. 네. 그래서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나온 건데 여기 보면 트랜스포머 계열이라고 노란색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요즘에 떠드는 그 챗 GPT, 그게 이제 요 노란색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GPT-3도 있죠. 그래서 2년에 275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요때 당시에요.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프라를 넣으면 넣을수록 와, 성능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비례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프라의 자원의 효율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보편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갈리게 되고, 아시겠지만 요즘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까지 인공지능 서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누군가의 전유물이었죠. 뭐 어디 기상청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뭔가의 매시브한 걸 할 것 같은 사람들만 찾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타트업들도 A100 살려고 해요. 돈만 있으면. 그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그 트랜스포머를요 살짝 떼가지고, 요게 지금 로그 스케일이에요. 요게 지금 스케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리니어로 생각하지 로그로는 잘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요거를 로그 스케일로 한번 리니어 스케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돼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늘고 있죠. 근데 이 그림 어디서 봤지?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죠. 특이점은 오고 있다. 많은 산업들이 예를 들면은 메타버스라고 할까요? 메타버스가 미래를 바꿀까요? 바꿀 것 같아요. 하지만 걔가 어디쯤에 오는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는 에비던스가 없어요. 에비던스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인공지능은요, 에비던스가 있어요.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있고 지금도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에비던스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18년부터입니다. 여기가 아까 알파고가 2016년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곧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점은 온다 라고, 여기까지가 제 이제 첫 번째 세션의 주제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